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온도 관리, 체온 관리 참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갑자기 외출할 때도 있지만 집안에 있을 때도 온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미세한 온도 변화로 인해서 감기에 들 수도 있습니다. 몸속 온도, 심부 온도가 항시 37도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생활하시면 굉장히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색소성 두드러기 비만 세포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제 학생이 이 질환을 앓고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렸는데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조금 더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제 비만세포증의 정상 사진입니다. 뭐 잘 보시면은 이렇게 발적이 이렇게 진하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결절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미만성의 전신으로 이렇게 미만성의 또 발적, 결절이 돼 있는 비만세포증의 사진이고요. 이것은 이제 색소 침착, 과색소 침착증 위주로 나타나는 비만세포증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고정성의 또 결절성 사마귀양의 어떤 비만세포증의 정상 사진입니다. 각각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비만세포가 그 피부나 또 장기 조직에 축적이 되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만세포증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한의원은 항시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비레트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모든 질병을 연구 또 치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 이 동영상을 좀 시청해 주신다라면 이해가 참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환은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심부온도가 이제 내려간다는 소리는 다양한 병인들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을 받거나 기능 저하에 놓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도 심부온도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고공으로 올라간다든지 저기압이 형성될 때, 또 실질적으로 온도가 낮을 때도 그리 될 수도 있고요. 습도가 아주 높아도 심부온도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등에 의해서도 세포가의 기능 저하에 놓일 수도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약물, 염증을 치료한다고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물들에 의해서도 심부온도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바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생존의 4대 법칙이라고 그러죠. 체온을 유지해야 세포가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영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한 4대 생존의 법칙이다. 이렇게 저는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공이 닫힌다.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당연히 땀 분비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가 이제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때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게 된다. 그래서 그때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고요. 비만세포증, 색소성 두드러기도 어느 한 부위의 표면의 온도, 조직의 온도,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생긴 질환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부온도 저하시 나타나는 이 네 가지 현상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그 환부에서의 표면 장력은 약화되고 압력은 강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제 그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물이 끓어 넘치잖아요. 바로 그 현상을 물리학적인 용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내부로 끌어당기는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억력이 세진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럴 때 다양한 조직의 변형, 돌출, 비대, 평천과 같은 윤기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생존의 법칙은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 남녀노소 체질을 불문하고 또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셀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라면 이러한 셀이 내가 살기 위한 그런 몸부림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생존의 4대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먼저 이 색소성 두드러기 비만세포증의 정의, 원인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를 보시면은 이제 비만세포 마스터셀이 이제 정식하고 축적하는 거죠. 이제 이 정식과 축적은 왜 이루어지느냐라는 건데, 이러한 정식과 축적은 뭐 피부라든지 장기 조직 그 어느 부위에서도 다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만세포가 축적이 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물질들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비만세포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양방의학적 관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피레토 의학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이 과도한 열 쏠림에 의해서, 열은 왜 쏠리죠? 모공이 닫혀서. 모공은 왜 닫히죠? 심부온도가 내려가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과도한 열 쏠림에 의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예요. 피부 온도가 상승되면서 그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열이 쏠리게 되면 아까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이 세포가 그래서 정식을 하는 겁니다. 커지는 겁니다. 거대 세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비만세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만세포의 정식과 축적으로 나타나는 염증성의 질환을 비만세포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쉽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원인은 뭐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이 비만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뭐 그 성장의 어떤 요인 중에 시키트라는 이러한 성장세포의 어떤 이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하나의 가설이죠.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피레토 이야기에서는 심부온도가 이제 내려가서 생긴 건데, 이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이 닫히고 열쏠림이 생기고 피부온도가 상승된단 말이죠. 바로 그때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지면서 뭔가 밀어낸다. 그때 에너지의 쏠림 현상이 생기고 세포는 정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정식이 비만세포가 되고, 이러한 비만세포의 수가 증가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다양한 매개 물질들이 삐져나올 때, 축적이 될 때 우리가 비만세포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뭐 이해가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또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원인은 이제 심부온도가 내려갈 수 있는 요인들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심부온도가 내려갈 수 있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압력, 온도, pH, 전기장, 뭐 음식물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약물도 포함될 수 있고. 비만세포증의 분류인데요. 이것만 잘 이해해도 비만세포증이 어떠한 질환이구나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윤곽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분류를 좀 세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류로서는 이 양성, 이냐 악성이 있냐 이제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양성 비만세포증으로 이렇게 하나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뭐 색소성 두드러기와 유사한 것들입니다. 뭐 이러한 양성 비만세포증은 실신이라든지 소화성 궤양, 또 장관 흡수장애, 비만세포의 어떤 골수의 축적, 간이나 비장의 종대 등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골수성의 또 혈액 이상성의 비만세포증도 있는데, 이런 비만세포증은 이제 골수의 이상을 동반해서 우리가 또 다양한 골수성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 비만세포증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상구의 증가증, 또 림프절의 종성, 종양이죠, 종양. 호상구가 증가한다거나 이 염증이 이제 많이 발생할 때 호상구가 증가하죠. 그 다음에 림프절의 종성이라는 것은 림프절이 또 종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절이 된다거나 종기 종양이 림프절에서 생기는 그러한 비만세포증을 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혈병을 잘 동반할 수 있는 비만세포증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 분류가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두 번째 분류는 우리가 색소성 두드러기. 이건 이제 비만세포증, 색소성 두드러기 하는데 가장 흔한 비만세포증이다. 소양증 나타나고 피부 묘기증, 홍조, 또 혈관 확장, 점상 출혈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색소성 두드러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비만세포증은 너무나 좀 광범위한 질환이고 비만세포증과 색소성 두드러기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비만세포증의 증상 중에 우리가 피부 질환으로 많이 나타날 때 또 특히 이제 피부 묘기증이라든지 가려움증이라든지 이게 동반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색소 침착이 나타나고 그래서 색소성 두드러기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립성의 비만세포증. 자, 이것은 특징은 좀 적색 또는 황색의 사마귀 모양의 결절 형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정상에 봤을 때 이게 손등에 잘 생긴다 그랬죠. 사마귀처럼. 이것과 이제 고립성 비만세포증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종 결절, 사마귀형 결절 형태, 부종 팽진, 소수포, 손등에 잘 생긴다. 고립성 비만세포증이죠. 자, 미만성 피부 비만세포증은 이는 전신으로 피부에서 대체적으로 두드러기가 많이 생기는 형태고요. 태서나라든지 피부 주름도 생길 수 있고요. 호발되는 부위로는 이제 겨드랑이나 서해부 등에 잘 생긴다. 이게 관절이나 구멍이 있는 곳으로 잘 생긴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제가 잘 쏠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겨드랑이나 서해부에 잘 발생할 수 있는 또 두드러기, 미만성 피부 비만세포증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속성 발진성 반상 모세혈관 확장증이다. 이 이름에서부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지속이 되고 만성화되는 거고요. 또 발진이 나타나고 또 홍반 중에서 이게 반상 모양의 또 모세혈관이 또 확장이 되는 그런 비만세포증을 말하는 거죠. 갈적색 반점이 전신에 발생한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요 증상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성 발진성 반상 모세혈관 확장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신성 비만세포증. 자, 이것은 이제 전신적으로 피부뿐만 아니라 장기, 조직, 간, 비장, 혈액 이런 여러 가지 장기에서도 나타나는 비만세포증을 말하는 거죠. 이제 이때 좀 백혈병성 비만세포증이 동반될 수 있는 비만세포증입니다. 자, 이렇게 큰 우리가 분류를 해봤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비만세포증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좀 이 윤곽이 좀 잡힙니까? 자, 이렇게 비만세포증 분류를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을 한번 볼까요? 비만세포증의 특징적인 증상인데 피부 병변에 있어서 반점, 구진, 결절, 판, 미만성의 침륜, 소수포, 대수포, 색소 침착증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신본도 저하시 생리 병리적인 신체의 변화 4가지 우리가 기억하시죠? 자, 그걸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진, 결절 이런 것들은 이제 피부온도 올라가서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질 때 윤기성의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자, 구진, 결절, 소수포, 대수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과색소 침착증은 이제 피부온도가 올라간 이후에 색소 침착이 되는 거죠. 갈색의 색소 침착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국소 혹은 전신 소양증이 나타나는 거죠. 이는 왜 나타난다 그랬죠? 모공이 닫혀서 내 몸속에서 열은 발생하는데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될 때 가려움증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자, 피부 묘기증은 피부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자극선을 따라서 자극 부위를 따라서 빨간 윤기성이 팽진이 나타나는 현상을 피부 묘기증이라고 하는 거죠. 홍조는 당연히 열 쏠림에 의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자, 그리고 전신 증상으로는 식욕 부진, 설사, 관절의 증상 등이 보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것은 이제 색소성 두드러기가 나타나기 전에 어떻게 감기와 같은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관절이나 관절통, 근육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열 에너지가 관절 쪽으로 열이 쏠린다 그랬죠. 그래서 전신 증상이 나타난다는 소리는 심부 온도가 이제 내려가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발열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심부 온도가 딱 내려가면 모공이 딱 닫히면서 열이 확 올라오거든요. 바로 이때 이제 심부 온도가 낮아졌다 있는 심부 온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식욕이 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설사가 나는 것은 몸에서 열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열은 구멍이 있는 데로 확 가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힘이 확 갈 때 설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열 에너지가 그냥 관절로 가면 관절통, 관절염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심한 경우는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열 에너지가 구멍이 있는, 이제 머리로 확 쏠리는 거예요. 머리로. 그러니까 내 쪽으로 이 열이 너무 쏠리면 이럴 때 쓰러지는 겁니다. 쇼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만세포증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뭐 세균과 바이러스다, 뭐 비만세포의 성장의 어떤 인자의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러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너무나 쉽잖아요. 그냥 이해가 너무나 잘 되잖아요. 생존의 4대 법칙만 기억하고 계신다라면 너무나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잘 될 때 치료가 잘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만세포증의 발생 기전과 또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